언어를 아는 사람들이 내가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야. 질량이 크다 보니까 언어를 안 하고 내가 독단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독단적으로 한 만큼 나중에 내가 그걸 깎아박을 내가 다 겪어야 돼. 근데 언어에서 서로 합의를 보면요. 서로가 노력해. 전부 다. 언어에서 합의 본 사람끼리 엄청나게 노력한다니까. 그 힘이 배가수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일이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어떻게 돼요? 서로 책임이 다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픔을 겪질 않아요. 근데 전부 다 내 독단적으로 내 잘났으니까 이렇게 합의 안 보고 처리한 거는요. 정확하게 일이 다 틀어지게 돼요. 왜? 자식이 부모한테 가가지고 나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라고 언어를 했잖아요. 근데 부모가 딱 보기에는 남자가 꼬라지 좀 그래. 얘를 행복하게 못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딱 반대를 하거든. 너하고 안 맞는 것 같다고. 그 반대를 하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묻기를 물어놓고 어때요? 내 마음대로 하거나 독단적으로. 그럼 처음부터 묻지를 말아야 되는데 부모한테 분명히 데려가가지고 저 사람하고 내 결혼해도 괜찮겠냐고 분명히 물어요. 근데 답은 이미 자기가 다 가지고 왔잖아. 부모가 말리든 말든 간에 나는 좋으니까 지금 뭐야 결혼을 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왔잖아요. 이미 답을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냥 껍데기만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모가 딱 보니까 꼬라지 아니라서 반대를 딱 하니까는 엄마 그게 아니라고.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막 자기가 막 다 변호 다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부모는 하지 마라 했는데 그 의사를 좀 반영을 하나도 안 하고 내 독단적으로 한 거예요. 그 독단적으로 한 만큼 나중에 결혼생활 해보니까 정확히 표가 나네. 그때 뭐라 그래요? 엄마 말 들을 걸.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답이 벌써 있다면 그런 근원 자체를 그 얘를 물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답변을 안 따를 거면 처음부터 아예 안 묻는 게 낫잖아요.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막 그 딸이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다. 그럼 그런 남자를 안 만나죠. 그렇게 물을 일도 안 새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묻는다는 것은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 남자가 지금 맞는 남자인지 안 맞는 남자인지 지금 분별이 안 서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부모한테 지금 도움을 청하는 거잖아요. 그럼 도움을 청했으면 그 의견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는데 묻기를 물어놓고 내 독단적으로 행동해버리거든. 그냥 부모가 반대하든 말든 간에 그냥 내 좋으니까 결혼을 해버린다고요. 그러면 내 이 사람이 어때요? 실력 있는 딸이 아니거든. 그래서 사람을 지금 바르게 분별을 못 해가지고 내가 선택을 잘못한 거죠. 결혼해서 딱 한 3년 살다 보니까 이제 오만 꼬라지 다 나타나는 거야. 그때는 한마디 하는 거죠. 그때 부모 말씀을 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부모 말 안 듣고 내가 결혼을 하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거거든 이렇게. 내가 누구한테 묻는다는 것은 아직 내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의 에너지를 지금 받으라고 지금 내가 묻는 거거든요. 근데 물어놓고 상대의 의견을 반영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이건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내가 진짜 만약에 실력 있는 딸 같으면요 남자를 선택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럼 가서 묻지도 않는다니까. 그러면 좋은 남자를 선택해가지고 내가 딱 부모 앞에 딱 데려갈 거잖아. 그럼 부모가 봤을 때 그냥 합격인 거죠. 왜? 질량 좋은 사람을 데리고 왔으니까 말 몇 마디 딱 섞어보면 부모가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네 남자 선택 잘했다고. 역시 우리 딸이다고. 결혼 잘해가 행복했어라고 딱 이렇게 축하를 해줄 건데 뭔가 내가 실력이 없다 보니까 나도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부모한테 가서 여쭈는 거라 이렇게. 남한테 여쭙는다는 것은 내 에너지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확신이 안 쓰니까 지금 여쭙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부모가 그런 말을 했으면 그 의견을 내가 받아가지고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 거지. 당장 결혼할 게 아니고 부모가 이렇게 반대하니까 우리가 이걸 갖다 잘 풀어나가보자 하고 시간을 가져가지고 서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결혼이 뭔지 공부를 하고 딱 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냥 좋다고 들썩 결혼해버리잖아요. 부모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상대한테 물어봤으면 그게 답이든 아니든 간에 내가 의견을 물어봤으면 그걸 반영을 정확히 해야 돼요. 내가 부족한 거니까 내가 상대한테 물은 거잖아요. 내가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상대한테 왜 물어요? 물을 일이 없는 거지. 부족해서 묻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하고 똑같은 답이 안 나오니까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니까 전 답은 틀린 답이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답이 없기 때문에 상대한테 물었잖아요. 그럼 상대는 나한테 답이 어떻게 나와야 돼? 거꾸로 나와야 되는 거라. 나하고 정반대로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 나하고 똑같은 대답이 나오면 그건 답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하고 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논리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건 답이 아닌데 사람들은 내 뜻에 안 맞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에 안 맞으면 그건 잘못된 답이라 그래. 그게 어떻게 답이 돼요? 내가 논리로 접근했으면 상대는 나하고 반대의 답이 탁 나와주면 이게 정확한 답이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다고 당신은 답이 아니라거든. 이렇게. 그러면 그걸 갖다 틀어버린 거죠. 이렇게. 그렇게 일을 처리한 거냐. 정확하게 일이 꼬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상대한테 물어봤다면 그 의견을 내가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그대로 하면 정확히 이루어지죠. 상대가 주는 답이 정확한 답이거든. 내가 몰라서 지금 상대한테 묻는 거잖아요. 이거 말고 약간 그 의사결정 말고 예를 들어서 약간 일상생활에 사소한 일을 때 결정을 할 때 예를 들어 휴대폰을 산다 했을 때 우리가 여러 대리점들이 많잖아요. 되게 많은데 저는 그쪽에 대해서
운이 나쁜 일을 할 수 없고 운이 아니니까 보통 사람들 보면은 이제 사람마다 틀린데 한 세 군데 네 군데 가가지고 막 물어봤다가 비교하고 이게 뭐가 좋니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한 사람이 있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면 그런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제 집 앞에 동네 앞에 있는데 해가지고 그냥 바로 결정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약간 사소한 그런 결정을 할 때 여러 군데 물어보고 결정하는 게 나을까요? 그래서 여러 군데 내 앞에서 내가 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니면 한 사람 어떤 대리점에 가서 내가 물어봐서 대리점에서 어떤 그 직원이 갖다 설명해 주는데 설명해 보니까 이 폰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이 폰을 내가 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만큼 내가 부족한 거였어요. 근데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한 10군데 갔잖아요. 대리점 10군데 가가지고 직원한테 다 물어봤잖아요. 그럼 내가 그만이 내가 부족하다는 거라. 왜? 10명이 나한테 지금 한마디 다 해주는데 그걸 다 조합해도 내가 지금 분별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그만큼 질량이 부족한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안 물어가서 내가 바로 그냥 내가 사는 사람은 그만큼 질량이 꽉 찬 사람이고 저 제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또 한 사람한테 갔는데 이 대리점 직원이 나한테 설명을 잘 해줬어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내가 선택한 이 폰이 맞는 거야.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간에 나는 아이폰이 좋다고 그래 역시 아이폰이다. 그럼 내가 아이폰 딱 샀잖아요. 이러면 내가 그만큼 질량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말만 듣고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지. 근데 내가 대리점 10군데를 갔어요. 10군데 직원들이 한마디 다 하는데 그런데도 헷갈려. 그런데도 아이폰이 괜찮을 것 같고 또 이 사람 말 들으면 갤럭시가 괜찮을 것 같고 하소가 어떻고 막 따져보니까 막 헷갈리는 거야. 그런데도 10군데 가서 내가 답을 들었는데도 내가 아직 분별이 안 서가지고 내가 결정을 못하고 있으면 내 질량이 그만큼 약하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어디 가도 안 물어보고 있잖아요. 내 실력으로 그냥 바로 탁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엄청나게 실력 있는 사람이라. 근데 한 군데 물어보고 결정했다. 또 그것도 그만큼 실력이 있는 거죠. 근데 10군데를 갔는데도 분별이 안 선다. 이러면 내 실력이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더 공부해가지고 내가 프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무조건 다른 쪽에 상대방한테 무조건 의견만 물어보고 의지하는 것도 좀 해답은 아니냐? 그 답은 아니죠. 내가 상대한테 물어본다는 것은 그 일이 아직 할 때 안 된다고 자연히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밖에서 좀 장사를 하고 싶어요. 카페 하나 하고 싶어요. 카페 하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분별이 안 서요. 내가 지금 이 자본으로 카페를 하나 해도 되나? 지금 시장 경기가 안 좋은데 지금 내가 진입을 좀 해도 되나? 막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못 하고 있으니까 옆에 사람한테 친구한테 가서 물었네. 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답이 안 나와요. 네 말 들어보면 그런 것 같다. 얘는 저 카페를 차려도 괜찮다 그래. 그것도 다음 또 저 B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이 친구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카페 차려 100% 망한다 그래. 요거 들고 또 흔들리네. 또 C 친구를 찾아가야 되죠. 요 친구를 만나보니까 이건 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상하도 다 대답을 하는 거라. 그러면 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고 해도 된다는 사람이 있고 어중간한 중간치 답을 주는 사람이 분명히 세 부류가 딱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많이 지금 묻고 다닌다는 것은 뭘 가르쳐 주느냐면 너는 아직 장사할 때가 안 됐다라고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아직 카페에 지금 차릴 때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네가 부족해서 그렇게 많이 묻고 다닌다 이거. 네가 진짜 카페 차려서 성공하려고 하면 자연에 어떤 법칙이 적용되냐면 누구한테 안 묻고 그냥 바로 진입해요. 왜? 그만한 실력이 꽉 찼기 때문에 카페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왜? 내보다 다 실력이 약하니까. 내가 실력이 꽉 찼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안 물어보고 그냥 내가 다 정리해가지고 내가 그냥 카페 하나 딱 차리는 거예요. 이렇게 차린 사람은요, 100% 성공해요.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다니까. 왜? 그 카페가 뭔지 충분한 공부를 하고 창업이 뭔지 충분한 공부를 하고 지금 진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 망하게끔 안 돼 있어요. 왜? 자연이 또 도와줘, 이렇게. 근데 내가 뭔가 하나 카페를 차리기 위해서 오만 친구들 다 만나 물어보고 아니면 컨설팅 찾아가 물어보고 이때는요, 이 카페 할 때 지금 준비가 안 됐다는 거라. 이걸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사람이 이 원리를 모르고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 가서 많이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정보를 많이 접해가지고 그것도 물론 맞는 얘기지만은 내가 정보를 많이 물어 다닌다는 것은 아직 내 실력이 꽉 안 찼다는 거거든. 그럼 사업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업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질량을 꽉 채운 다음에 공부를 충분히 한 다음에 카페 사업이 뭔지 충분히 한 다음에 내가 딱 이렇게 창업을 다 하면요. 이 사업은 절대 안 맞게끔 돼 있어요. 근데 많이 남한테 물어 다닌다는 것은 아직 내 실력이 부족하니까 아직 할 때가 안 됐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나가면 정확해요. 그렇죠? 이 카페를 차리려면 카페가 뭔지 몇 년 동안에도 공부를 해야 돼요. 적어도 1년은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또 내 카페를 하면 내가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건지, 요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무슨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간에 내가 교육부터 먼저 바꿔야 돼요. 근데 내가 이 카페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몰라.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법도 없어. 내 직원을 어떻게 내 운영해야 되는 이 법칙도 없어요. 이 법칙도 없으면서 내가 그냥 카페를 차려버리면 이건 100% 망하죠.
내가 돈은 조금 자본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요거 가지고 돈 벌 목적으로 지금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장사를 하려도 뭔가 그 교육이 먼저 돼야 돼.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교육을 먼저 한 다음에 내가 이걸 뭔지 정확히 알고 내가 뛰어들면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죠. 근데 이런 걸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주위에 보니까 웬만해가지고 카페 차리니까 그냥 운영이 되는 것 같아. 뭐 자본은 뭐 카페 차릴 자본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냥 무턱대고 투자하는 거야. 돈에 눈이 달리는데 내가 그 자본 있어가 투자한다 해서 이 사업이 잘 돼요? 절대로 안 되죠. 왜? 내 옆에서 뭐 몇 년, 뭐 10년 동안 장사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도 안 배웠어요. 그냥 내 독단적으로 내 자본만 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작한 거다. 이러면 절대 성공 못 해요. 100% 망하게 돼 있지.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내 카페를 하려면 주위에 있는 환경을 다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잘하는 카페 가보고 또 못하는 카페 가보고 이 카페에 또 주인도 만나보고 오만 에너지 정보를 내가 다 접한 다음에 어느 정도 딱 내공이 꽉 찬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카페를 차리면 이 카페는 절대 망할 수가 없죠. 근데 그냥 무조건 막 창업하면 돈 되는 줄 알아. 내가 투자한 만큼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온다고 생각을 착각을 하는 거죠. 절대 자연은 그렇게 안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 교육부터 먼저 충분히 한 다음에 이 공부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을 대하는 공부. 장사가 뭔지 사업이 뭔지 이 공부부터 먼저 해야 돼. 장사가 뭔지도 모르고 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이것도 분별 못 해. 내 앞에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몰라요. 또 직원을 갖다가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이 운영의 법칙도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냥 무조건 그냥 카페 차리고 운영한다? 100% 망하죠, 이거는. 그렇게 그럼 절대 안 돼 있어요. 공부부터 먼저 한 사람은 절대로 안 망해. 왜? 자연이 살펴주거든요, 이렇게.